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후를 망치지 않는 방법 그 첫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후 자금 또는 여유 자금으로 가장 손쉽게 하고 계신 투자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자료도 부동산 기초 영상으로서,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영상의 첫 번째 밑거름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노후를 망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노후라는 건 어떤 게 노후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노후는 대부분 정년 퇴직을 하시거나 또는 하고 계신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리고 또는 연세가 65세,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65세를 노후로 잡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 아무래도 노후를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연령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젊으신 분들, 저와 같이 30대 후반이라던가 40대 초반 요 정도 되시는 분들도 경우에 따라 대부분 목돈을 마련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는 노후를 일찌감치 20대 중후반부터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노후를 망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젊을 수는 없고,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도 항상 우리가 실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현금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노후를 대비하면서 매달 들어왔던 이 현금이 내가 한참 벌 때보다도 많이 줄거나 또는 자산 형성을 잘 하셨다면은 더 늘어날 수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시는 분들은 내가 젊었을 때 벌었던 것보다 좀 밑에 수준의 현금을 받는다거나 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는 투자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현금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런 노후를 망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그런 투자를 잘못하시는 경우가 이제 노후를 한 번에 망치시는 거거든요. 노후를 한 번에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퇴직금 및 저축을 무리하게 투자하셔가지고 창업을 하신다거나, 또는 투자를 잘못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내가 예상했던 수익보다 나오지 않는다거나 했을 때, 또는 내가 그동안 부어놨던 저축이라든가 보험,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약하시고 그걸로 뭔가를 하셨을 때 너무 뭐 아니면 도식으로 가신다는 거죠. 이 퇴직금 및 저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한평생 모으셨던 돈이실 거고, 이게 종잣돈이 될 수 있는데, 결국 이 종자를 날리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노후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그냥 연금을 계속 타시는 방법과, 또는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불리는 방법, 또는 상가, 아파트, 즉 부동산에 투자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세를 받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건데, 지금 다른 나라들, 즉 선진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이런 데서는 현금을 쓰지 않고 그냥 은행에 넣어 놓는 경우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와 반대로 미국에서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부동산 불패라는 거를 믿으시고, 그거를 믿으시고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0년, 20년 전부터 매수하셔가지고 보유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게 부동산 불패라는 걸 느끼셨을 거지만, 그 반대로 창원이라든가 기업형 도시에서 기업이 빠져나갔던 도시들은 그 가치가 많이 훼손된 걸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불패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동산은 결국은 남아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 결국 이런 퇴직금과 저축을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 외에는 내가 기존에 해보고 싶으셨던 거, 창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저축으로 창업하셔가지고 뭐 아니면 도식이 된다면 내 나머지 인생은 정말 비참하게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그 노후를 망치지 않는 방법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투자를 했을 경우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바로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다세대와 다가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거고 부동산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에 익숙하시니까요. 하지만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을 모르고 섣불리 부동산에 투자하셨다가는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낭패가 있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또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세대 주택이란 아파트를 생각하시거나 또는 연립주택, 빌라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한 집에 각 호실마다 주인이 따로따로 있는 경우가 바로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 연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원룸 건물처럼 생겨 있는데 원룸 건물이 다세대 주택, 즉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원룸 건물 집을 한 채 산다고 해가지고 매물을 보시고 하셨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모르고 매매를 하셨을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구분시켜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룸 건물이거든요. 원룸 건물 또는 상가주택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다가구 주택에 많이 포함이 되는데 주인이 건물 맨 위층이나 중간층에 살고 나머지는 세를 줘가지고 임대 수익을 올리는 방법인데 다가구 주택은 내가 그 건물에 살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민원이라든가 또는 공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직접 관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후에 소일거리로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시고 또는 이거를 위탁 관리 맡기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내가 사람을 상대해 보셨던 분이 아니라면 그냥 위탁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내가 사람을 상대했던 일을 많이 해보셨던 분이라면은 자가 관리를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가주택이나 일반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이 중요한데 그 회전율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이 세대수 즉 몇 개의 호실이 있고 그 공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요 표 하나면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각 호실마다 주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빌라나 아파트처럼 하나씩 점유를 하고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뭐 관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되는 거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원룸 건물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거는 다세대 주택도 원룸 건물처럼 생긴 게 있고 다가구 주택도 원룸 건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평택에도 똑같이 생겨 있는 건물인데 하나는 다세대 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고 하나는 다가구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공법상 차이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이 표에서 다세대 주택은 660제곱미터 그리고 이하 그리고 다가구 주택도 660m 이하로 해가지고 동일합니다. 바닥 면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원룸 건물처럼 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예, 굉장히 다반사고 그랬을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주 세대수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고 다가구 주택 가구에는 19세대 이하로 잡혀 있습니다. 원룸 건물이 18세대로 지어지거나 이러는 경우가 대부분 이 19세대 이하라는 이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양 같은 경우에는 개별 세대 분양이 가능한 게 이제 다세대 주택이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한 호실씩 쪼개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분 등기는 다세대는 가능하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불가하고 주택의 층수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은 4층,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3층인데 보통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 2층부터가 층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육안으로 구분하시는 거는 사실상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룸 단지 안에, 원룸 건물이 질비해 있는 이런 단지 안에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건물이 나란히 있어도 등기부를 띄거나 건축물 대장을 열어보지 않는 한 그거를 육안으로 구분하시기는 거의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돼 있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택법상 다세대 주택은 다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각 호실이 101호, 102호, 103호 뭐 이런 식으로 각 호실이 구분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호실만큼의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룸 건물 18호실짜리를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으로 매입을 했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호실과 상관없이 1가구로 들어가지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각 호실이 가구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18가구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거에서 지금 과세가 되는 겁니다. 다세대를 선택하는 순간 나는 다주택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집의 개수가 늘어나는 이런 부작용을 호소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임대사업자를 장기 8년으로 신청해 놓고 8년 후에 이제 뭐 매매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그 안에 이걸 매도하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세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고 아파트 한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3가구가 아니고 이 다세대의 호실만큼 세대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집을 뭐 100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이런 다세대 건물을 몇 채만 가지고 있으면 금방 100채가 돼요. 그 100채를 갖는 게 아파트를 통으로 갖는 게 아니고 이런 원룸 건물을 이렇게 다세대로 등록해 놓은 거를 뭐 몇 채만 가지고 있어도 몇십 세대가 늘어나고 한 100세대는 금방 늘어납니다. 그에 반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호실 18개에 내가 살고 있어도 건물은 하나가 되는 거고 가구 수도 하나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거는 세법상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만에 하나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건 중간에 하나씩 뭐 이렇게 판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쭉 가지고 가셔야 되고, 다가구 주택은 내가 1가구를 가지고 있고 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계셔도 2가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양도소득세나 이런 세법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좀 있으신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건물 시가 9억 원 미만 시라고 돼 있는 것도 유념하시고요. 9억 원이 넘어가면 또 고가주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그냥 용어상으로 해석하신다거나 이렇게 돼버리시면 곤란하고, 꼭 동일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 다세대고 어떤 건 다가구라는 이 구분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느닷없이 다가구 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뭐 이런저런 규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노후에 내 돈을 잘못 투자했다가 정말 발목 잡히시거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바로 내가 거주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세도 받는 거, 이런 로망을 갖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이 잘만 하면 정말 로망이 될 수 있고, 또는 잘못했다가는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자손들한테 그 부분을 이렇게 상속하시거나 했을 때도 한 가구를 상속하시는 것과 여러 가구를 상속하시는 것,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자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